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슈퍼커브. 왜 슈퍼커브를 타냐면, 제가 초회 점검은 500km, 600km 정도일 때 했고, 1600km 정도 탔는데, 이제 2차로 오일도 갈고, 그리고 여기 푸스텝, 이것도 바꾸려고 출발을 합니다. 아, 쉬고 있어. 진짜 오랜만에 슈퍼커브 타는 거라서, 거의 한 2주? 2주는 안 탄 것 같아요. 2주 정도는 아예 뭐 타지도 않은 것 같고, 출퇴근도 제가 원래는, 출퇴근 슈퍼커브로 하고, 클래식으로 투어 다니면 되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클래식만 타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혼다 모터사이클 서비스 센터, 네, 여길 갈 거고, 슈퍼커브 엔진 오일 갈고, 그리고 요 밑에 제가 C125 푸스텝으로 바꿔놨는데 이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불편한 것들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순정으로 바꾸려고 지금 제 등에 있는 가방에 순정 부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해놨고, 어우 너무 오랜만이다. 클러치가 없이 이상해. 자, 차도 너무 가볍고, 오 느낌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작은 차였다고? 와, 거의 뭐 이제 장난감 같네요. 네. 어우 너무 작다. 어우. 차가 제가 요즘 큰 차 타다가 슈퍼커브 타니까 아동용 타는 것 같습니다. 아동용. 느낌 이상해. 진짜 이상하다 이거. 제가 어제 자켓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메쉬 자켓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퇴근하고 제가 요새 자주 가는 그 레이저 FM이라는 라이더 카페, 뭐 라이더 분들, 그리고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경기 광주에 4월달에 생긴 카페가 있는데,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첫 번째 영상도 편집을 하고 그랬는데, 제가 회사에서 이제 가다 보면 카페까지 가는 길에 와우모터스라는 바이크샵이 하나 있고, 그 바이크샵에서 제가 어제 구경 갔다가 자켓을 하나 샀어요. 레빗에서 나온 자켓인데, 메쉬 자켓인데, 와, 어제 밤엔 춥더라고요. 이 안에 보호대랑 이런 것들도 있고, 등 보호대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딱 붙는 메쉬 자켓이 필요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낮 시간에 타고 다녀도 부담스럽거나 하지 않고, 메쉬니까 바람도 잘 들어오고 아주 좋습니다. 뭐 예전에 커브 얘 하나만 타고 다닐 때는 뭐 장비 이런 것들 많이 없긴 했어요. 그냥 해봤자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오히려 제가 이제 배기량이 큰 차를 타고 이제 바이크라는 그런 취미에 조금이라도 더 진지하게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비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하나하나씩 이제 구입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타고 안 넘어지고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시듯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장비 같은 것들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준비해 놓고 또 타니까 마음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심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경각심 같은 게 더 있어진다. 라이딩 하러 나가기 전에 장비를 착용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타야지,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차고 다니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가 좀 고프네. 차 정말 안 나간다. 이게 110cc의 힘인가? 제가 650 처음 받아서 10분, 20분 타보고 느낀 점에 대한 그 오해를 말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커브가 되게 가벼운 차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볍게 평평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네요. 뭐 일단 가벼운 느낌은 있는데, 적응이 안 되네. 인스타를 이제 공개 계정으로 개설을 했고, 유튜브도 하게 되면서 지금 요 앞에 모토노트 헨리라는 그 제 인스타랑 유튜브 계정명 이렇게 붙였습니다. 일부러 노란색으로 했는데, 제가 지금 커브에도 그렇고 250에도 그렇고 포인트로 노란색을 주려고 해요. 뭐 기본적으로 있는 색깔 외에 그냥 포인트 색깔은 노란색으로 하겠다라는 작정을 한 상태여서, 의류 같은 것들은 좀 검은색 계열로 구입을 하고 모으고 있지만, 장갑이나 아니면 특정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노란색으로 좀 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만간 일본에 가는데요. 일본에 가서는 이제 헬멧을 하나 구입해올 거예요. 가능하면 영상으로 담아올 예정인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까만색에 노란색 포인트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도 뭐 경쾌하게 치고 나가네. 이렇게 슈퍼커브가 시내에서 이렇게 그냥 낮 시간에 차들 쨍쨍 안 달릴 때 적당한 정체, 적당한 신호대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시내에서 요리조리 다니기엔 제일 편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누구나 쉽게 탈 수 있고, 오늘도 주말인데, 주말 낮인데 차가 벌써 많이 막히네요. 클러치가 없는 거는 금방 적응됩니다. 커브 탈 때는 항상 습관이 중립을 안 놔요. 왜냐면 중립을 뭐 놔도 필요가 없고, 중립을 안 놔도 시동이 안 꺼지니까. 중립을 안 놓고 사이드를 이렇게 내려도
시동이 안 꺼집니다. 아시죠? 근데 다른 차들은 1단에서 사이드를 넣으면 시동이 꺼져버려요. 아무튼 이번에 혼다 코리아 서비스 센터가 새로 생겼는데 6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뭐 기회? 뭐 아무튼 6월 1일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고, 이제 저도 이제 마침 커브 오일도 갈아야 되고 해가지고 그냥 6월 1일인가 그날 바로 예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많이 예약이 밀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운 좋게 지금 이제 주말 6월 중순인데 13일날 예약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서비스 센터가 새로 생겼다고 하니 그것도 저는 이제 운 좋게도 집 가까운 데 생겨가지고 앞으로 자주 이용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슈퍼커브를 지금 계속 저는 탈 거고 판매하거나 할 생각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가끔씩 타더라도 슈퍼커브는 그래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엥? 벌써 다 왔어? 너무 빨리 오는데? 가방을 오늘 안 메고 오고 싶었는데 부품을 가지고 오느라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었네요. 가방을 안 메는 게 좋은데. 재밌다. 그래도 이 마음이 차가 작아서 막 했딱했딱거리고 가볍고 옆에 차들 쌩쌩 지나가고 이래서 불안한데, 또 반대로 마음이 되게 편해요. 되게 모순적인. 아니 이게 C125 스텝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꿔놓으니까 드레스업 효과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바꿔봤는데 그냥 그래요. 드레스업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 슈퍼커브에는 이 슈퍼커브만의 그 아이덴티티가 있는 그 공으로 된 거, 그것만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스텝이 높아집니다. 저는 좀 안 좋았어요. 왜냐면 기어 레버랑 멀어지게 돼서 오히려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변속할 때도 약간 좀 더 울컥울컥거리는 것도 심해졌고, 이 느낌 자체가 바꾼 지 꽤 됐는데도 적응이 안 돼서, 심지어 기어 레버가 높아지는 걸 느끼고 난 다음에 오른쪽을 아예 안 바꿨어요. 오른쪽 순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짝짝이에요. 이 짝짝이인 것도 너무 싫고, 그래서 제가 아예 바꾸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 센터에서 이걸 바꿔주실지 모르겠어요. 뭐 일반 정비도 한다라고 하시는데 부품을 가져가면 그냥 공인만 받고 해주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엔진을 가면서 여쭤봐야죠, 그건. 자, 저기네요. 혼다 깃발이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예, 12시 예약이요. 네. 네. 네, 또 어디 가야 돼. 근데 바이크를 바꿔 타고 가야 돼요. 저도 집에 가서 바꿔 타고 나가야 돼. 헬멧 쓰고 있었구나. 두 번째 오일 가는 거고, 네. 처회 정도면 600km에서 갔고, 네. 두 번째 오일을 가는 건데, 네. 폰 그냥 거 사용된다고 해서 네. 알고 있고, 한 가지 더가 제가 네. 선택을 CEO 걸 바꿨는데, 네. 순정으로 바꾸려고 순정폰을 가지고 왔어요. 네. 지금 교환. 순정품 교환에서는 저희 교환해드리면. 네. 그래서 이거 그냥 떼가지고 네. 폐기하고, 기존 거 다 폐기하시고요. 폐기하고, 그 그 다음에 순정품으로 그냥 되려고 아예 부품을 구매를 해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알겠습니다. 또 추가 요청 주실 게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검 자체는 순수하게는 30분이고요. 지금 네. 코스트 부품 교체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 한번 체크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자 한번 보고. 네. 예약 많으시죠? 아무래도 오픈 초기라면. 이번에 달에 오픈한 거 보자마자 예약해가지고.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비를 끝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투스텝 교체했고요. 밑에 보이시듯이 순정으로 다 교체했고, 순정 부품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공임은 한 28,000원 정도 발생을 했고, 이 공임 외에는 오일 교환하고 했던 것들은 보증수리로 된 거라서 오일 쿠폰 그걸 2개를 이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초회 점검할 때 쿠폰 하나 쓰고, 1년 쿠폰이 있어요. 18개월 안에 써야 되는 쿠폰인데 지금 이제 1000km를 더 타서 새로 또 교체를 했습니다. 우선 혼다 코리아 서비스 센터 상당히 깔끔하고 친절하고 그러네요. 응대를 잘 해주셨고, 지금 주말에 방문해서 그런지 1시까지밖에 영업을 안 하는데 제가 12시에 지금 예약을 잡아놓고 한 11시 한 45분, 50분 이때쯤 도착해서 입고를 시키고, 커피숍 가가지고 뭐 커피 한 잔 먹고 빵 하나 먹고 이제 도착하니까 차가 나오더라고요. 거의 기다림 없다라는 느낌으로 바로 받아왔습니다. 오일 갈고 나니까 확실히 조금 더 울컥거리는 거나 이런 것도 덜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드네요. 기분 좋네요. 부드럽고 아주 좋습니다. 근거리에 서비스 센터가 하나 생겨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큰 장점이고, 타고 있는 차량 중에 한 대는 혼다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커브를 관리를 하려면 계속 써야 되는 장소라서 자주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수리가 필요하거나 오일 교환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계속 교환을 받아볼까 또 생각 중이고요. 근데 커브 자체가 이제 동네 센터나 이런 데서도 다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오일 같은 것도 사실 자가로 교환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자가로 교환할 때 필요한 그런 토크렌치를 조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조금 연습을 하고 따로 이제 교육을 좀 받고 나서 해보고 싶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볼 예정이긴 합니다. 커브 같은 경우에는 짚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런 느낌이 강해서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타이어 공기압 같은 것들은 뭐 매번 탈 때마다 체크를 하고 주차장에 그게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체크를 하는 편인데, 뭐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제가 초심자고 괜히 만졌다가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들이 좀 싫어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보려고 해요. 푸스텝 순정으로 바꿨는데, C125 푸스텝의 디자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순정으로 다시 푸스텝 바꾸고 나니까 훨씬 좋아요. 결국에는 왼발의 높이가 낮아진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포지션이나 이런 것도 짝짝이가 아니고 훨씬 더 편해졌고요. 기어 변속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괜찮아진 것 같네요. 제가 슈퍼커브를 탈 때 약간 버릇 같은 버릇이 있는데, 제가 뒤꿈치로 기어를 잘 안 밟아요. 이게 시소 기어로 되어 있는데 앞을 누를 때는 까딱 하면서 이제 누르게 되는데, 이게 다운시프트 할 때는 이게 원래 뒤꿈치를 이렇게 눌러도 되는 건데 제가 앞꿈치를 뒤로 빼가지고 누르더라고요. 약간 발을 빼고 나서 누른다는 이런 느낌으로. 그런 습관이 좀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에도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싱글 기어 이제 매뉴얼을 타면서 업다운 이런 것들이 약간 헷갈리긴 해요. 바꿔 타면 바로 적응이 되기는 하는데 업다운의 위치가 다르다 보니 650에다가도 시소 기어를 단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650은 그냥 싱글 기어로 유지를 하되, 커브는 앞꿈치로 밟는 습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동 걸렸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앞으로 밟는데 이거는 이렇게 뒤로 가서 밟아요. 또. 뭐 발의 움직임은 좀 많긴 하지만 이걸 뒤로 이렇게 밟아도 되긴 되는데 좀 익숙하진 않더라고요. 푸스를 바꾸고 나니까 높이가 확실히 낮아지면서 뒤꿈치를 밟는 것도 좀 편하게 되긴 합니다. 근데 불편감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앞꿈치로 밟는 습관을 들여놓은 상태이긴 해요. 네, 정비 내역을 보니까 체인 장력 정상이고요. 타이어 공기압도 당연히 정상이고,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한 90% 정도 남았다고 하네요. 앞뒤 전부 다 90% 정도 남았다고 하고, 사실 뭐 많이 안 탔으니까 뭐 막 탄 것도 아니고 나름은 관리를 하면서 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다 정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얘도 이제 한 번씩 출퇴근할 때 얘를 탈 일이 있을까요? 출퇴근할 때 타거나 아니면 동네 이제 이 친구는 장 보러 가거나 아니면 제가 집에서 진짜 뭐 예를 들면 방금 갔던 성수동처럼 한 10분 15분 거리 그럴 때 그냥 간단하게 뭐 헬멧만 쓰고 자켓만 입고 그렇게 갈 때만 타는 차라서 3,000km 정도 됐을 때 오일을 갈게 될 건데, 아마 한 1년 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00km까지 타려면 바이크가 2대인데 얘를 3,000km까지 탄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650 뽑고 나서는 벌써 지금 초회 점검도 받기 전에 1,000km가 넘어버렸는데 1년 혹은 1년 반? 그리고 또 겨울에는 제가 바이크를 또 안 타거든요. 블랙아이스에 미끄러지는 분들 눈앞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특히 골목 같은 데서 이제 눈 제설 같은 게 잘 안 되거나 앞에서 넘어져가지고 막 도와드리고 이런 적도 많거든요. 어쨌든 노면 상태가 안 좋으면 저는 바이크 끌고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에 또 안 타게 되죠. 그럼 이제 봄에 시즌 온 하면 제가 동네에 얼마나 타고 다니는지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 근데도 팔질 못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슈퍼커브 오너분들께서 많이 아실 거고, 얼마나 또 편합니까? 그냥 땡기면 나가고 2단 3단으로 출발해도 가고, 차가 맘대로잖아요. 완전 그렇게 할 수 있는 차라서 사실 처분할 생각은 없네요.
어쨌든 이 바이크를 그냥 한 대만 운용을 할 때는 이걸 탈 때도 좀 많이 불안했어요. 불안정한 느낌도 들고 뭐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보다 더 높은 배기량의 높은 출력을 가지고 높은 속도를 가진 바이크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커브 탈 때도 같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그런 건 있네요. 물론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서 안일하게 운전한다 이건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운전에 대한 집중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이크라는 이 물건 자체에 대한 편안함은 조금 더 생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